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합정과 상수.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물들도 존재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가진 집, 높은 빌딩, 그리고 소승당인이 있는데요.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축물을 진행할 박정현 건축사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건축물은 합정과 상수 사이에 있는 작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여러 가지 땅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 제약 조건을 멋지게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건물입니다. 과연 어떤 건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실명으로 쓰시는 SML이 작고 중간 큰 거라는 표현으로 읽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건가요? 진짜 의미는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의 이니셜을 저희 사무소의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표현하기로는 소중대 건축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소를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SML 건축의 모토가 Home follows possibility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에서 착안을 해서 만든 모토고요. 형태는 가능성을 따른다라는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 제가 건축을 설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성을 품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토를 만들고 지금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승당인은 2022년 작년이죠. 신진건축사 부분 우수상 수상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님한테는 또 특별한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이셨을까요? 소승당인을 설계하면서 그리고 시공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갖는 의미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건축주, 시공자 모두 다 한마음이 돼서 건물을 올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상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ML 건축에서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것 중에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건축물 작업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작품을 떠나서 일단 소승당인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그 설계 과정이 떠올라서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네모난 형태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적용하신 것을 봤는데 어떤 추구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형태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모토와 같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형태면 그것이 이제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으로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면 그러한 형태가 지금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의 모토처럼 가능성이 담기는 형태는 어떤 거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축사님이나 아니면 그 사무실을 있게 한 취미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크게 미친 무언가가 혹시 있으시다면? 취미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밖에 걸어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많은 생각들이 각 거리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좋은 디자인이 조금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건축사님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 가치 혹시 이런 게 어떤 것일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저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이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즐긴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디자인에서 느끼는 감정도 다를 테고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면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슴당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하면 아이들한테 가끔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데 아이가 하루는 소슴당인 이미지를 보여줬더니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소사라 빌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는 이게 잔디같이 삐죽삐죽하게 서 있으니까 솟아있는 건물이라고 그냥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서 소슴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했고요. 소슴의 시옷과 미음이 실제 건물의 그 외관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잘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공터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슴당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조금 추측을 해보면 정북 1조 사선에서 일부는 착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법적사는 항상 저희가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의 많은 방향을 결정짓는데요. 이 소슴당인의 그 사선면 역시 정북사선의 영향으로 형태를 만들게 됐고요. 이제 그것이 오히려 특징적인 건물의 볼륨을 만들어주고 이 건물의 이 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또 클라이언트께서 이 건물의 이 건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슴당인의 건축적인 특징이나 그리고 가장 설계 과정에서 신경 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관에서 보시면 그 뾰족한 지붕과 그 도로를 향해서 뾰족하게 있는 계단실을 유심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향해서 솟아있는 이런 형태는 법적 제한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어떤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거리를 향해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계단실의 볼륨은 거리를 향해서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건축주의 사적 재산이지만 실제로 그 거리와 소통하면서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요소로서 계단실을 활용을 했습니다. 계단도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 일반적인 실내에 있는 계단이나 아니면 네모 반듯한 형태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뾰족하게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건물에 또 독특한 표정을 부여해주는 그런 요소 같았거든요. 계단도 그렇게 만들게 된 것도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예, 그 계단이 가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계단은 공용 공간으로서 사적 공간이지만 거리와 소통하기 위한 요소로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시려면 반외부 공간으로 디자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디자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스크린, 또 루버처럼 되어 있는 스크린을 계획하였습니다. 조금 더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했으면 하는 건물인데 이용자들한테 이 건물이 어떻게 경험되고 기억됐으면 좋을지. 평면은 기능적으로 디자인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외관에서 보여지는 그 사선이 평면에서는 오히려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부 공간에서는 이 안에 이제 외부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건물 부분 요소에 녹여냈습니다. 건축적인 공간은
우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건축적인 의도, 건축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기능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것에 더해서 어떤 건축사가 의도한 무엇인가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같은 공간을 만들 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보기 좋고 편안하게 어떤 그런 의도들을 담아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잘 느껴지는 공간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